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돌이켜보면 모든 일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어쩌면 해결책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반에서 체육대회 뒤풀이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뷔페를 가게 되었다. 그 가게는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버스로 가기로 했다. 뒤풀이 자체는 아무 일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밤 9시경에 해산되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버스비가 없었다. 난 어쩔 수 없이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다. 나 외에 S와 M도 걸어서 돌아가겠다고 해서 셋이 걸어갔다. 우리는 돌아가는 길에 여러 이야기를 했다. 분명 내용은 누구누구를 좋아한다든가 게임 공략법이라든가 하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 명이 동시에 딱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미리 말하지만 나는 연관 같은 건 없었고 더욱 심령, 괴기 같은 현상은 부정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그때 느낀 기척은 그런 나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었고 다른 두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거기서부터 말없이 계속 걸어가자 그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에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벤치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여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았다. 생김새는 20대 정도인데 눈이 있는 부분이 검은색으로 비어있다. 게다가 그 벤치는 기다려도 아무것도 오지 않고 불빛도 옆에 있는 자판기밖에 없다. 그 여자는 신발도 신지 않고 벤치에 체육복 차림으로 우리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1분 정도 지났을 때 그 여자가 이쪽으로 걸어왔다. 그 순간 S가 "도망쳐!" 하고 소리쳤다. 순간 우리 몸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달렸다. 역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려 역에 도착해 불빛과 많은 사람을 보고 안도했다. 그리고 역에서 해산하게 되었다. 우리 집은 역에서 가까워서 괜찮았지만 S와 M은 멀고 게다가 집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여기에 있을 수도 없으니 5분쯤 있다가 해산하고 각자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와 목욕하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M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여자가 있었어." 하고 전화기 너머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놀리는 줄 알았는데 M의 긴박한 목소리에 금방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M은 절규 섞인 목소리로 지금 상황을 말했다. 요약하자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논앞 자판기 앞에 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여자 근처에는 차도 자전거도 없어 그 장소에서 걸어서 그곳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M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무서워하는 M을 달래고 내일 학교에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다들 어제 일을 알고 있었는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어떻게 하는지 놀라고 있는데 교실에서 S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렇게 영웅처럼 말한 S를 복도로 끌고 가서 어제 M이 전화한 내용을 전했다. 그러자 일단 M이 오고 나서 의논하기로 하자며 S는 다시 모두에게 둘러내려갔다. 그러나 그날 M은 오지 않았다. 나와 S는 걱정이 되어 M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몇 번을 눌러도 나오지 않았고 집에는 누가 있는 기색도 없었다. 우리는 걱정이 되었지만 내일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날은 그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M은 다음날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날도 오지 않고 한 달 뒤에 선생님으로부터 전학을 갔다는 말을 들었다. 어머니가 M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었다. M은 뒤풀이 다음날 아침부터 무언가에 계속 겁을 먹고 있었고 정신병을 앓게 된 것 같다. 그 다음날부터
우리에게 괴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몇 번이나 가위에 눌렸다. 꿈속에서 난 내 방에 있었고 곧이어 방 창문으로 녹색빛이 들어오고 그것이 방을 다 덮었을 때 눈을 뜬다. 그러자 곧바로 내 위에 누군가가 올라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손목을 붙잡혀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 상태가 1시간 정도 계속되더니 갑자기 움켜쥐고 있던 감각이 사라졌다. 나는 겁이 나서 그날은 어머니의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잠을 잤다. 다음날 학교에서 S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S도 똑같은 체험을 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2달 정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은 없어졌다. 우리는 분명 다시 올 거라 생각하고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그 일도 점차 잊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S와는 다른 학교에 갔다. 그곳에서 새로 생긴 친구 H를 알게 되었고 같이 쇼핑을 가게 되었다. 그 가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날은 이상했다. 엘리베이터는 확실히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5분쯤 지나자 문이 열렸다. 도착한 곳은 우리가 탔던 곳이었다. H는 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거야? 하며 웃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날은 쇼핑할 마음도 들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다시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한 부분이 달랐는데 꿈에서 보는 내 방 한구석에 그 여자가 있었다. 나는 바로 S에게 연락했지만 S는 이사를 가서 전화번호를 알 수 없었고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런 일이 1달 동안 계속되다가 또다시 없어졌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갔고 고3 여름 나는 H와 산에 장수풍뎅이를 잡으러 가게 되었다. 우리 학교는 산에 있어서 딱정벌레가 어디서 잡히는지 어느 시간대에 가는 것이 좋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 10시에 산기슭에 집합했다. 거기서 잘 잡히는 곳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비포장도로에서 할아버지가 나왔다. 나는 산나물을 캐나 싶어 그냥 계속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산의 절벽 같은 곳 앞에서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다. 우리가 놀라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확 사라져버렸다. 벼랑 아래로 떨어진 줄 알고 나와 H는 서둘러 아래로 내려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일을 겪고 나니 집에 가고 싶었지만 H는 여기까지 왔으니 한 마리쯤 잡아가야지 하고 말해서 딱정벌레를 잡기로 했다. 잘 잡히는 전망대에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이변을 발견했다. 전망대로 가는 길이 없어진 것이다. 우리는 역시 겁에 질려 제일 빨리 하산할 수 있는 신사를 지나 내려가기로 했다. 그리고 신사에 도착하고 나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예감은 적중하게 되었다. 신사의 헝금함 위에 그 여자가 있었다. 나는 도중에 실금하고 말았다. 그만큼 무서웠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 나와 H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한숨 돌렸다. 그러자 내 팔에 통증이 느껴졌다. 어느 나뭇가지에 긁혔는지 꽤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달리고 있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가위에 눌렸다. 꿈속에서 방에 있던 여자는 방구석에서 조금씩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난 어쩌면 점점 내 쪽으로 여자가 와서 마지막에는 살해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 다시 눌릴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리고 또 세월은 흘러 나는 건축 관련 일에 취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일 때문에 혼자 야근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발소리가 났다. 무서웠지만 조심조심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인가 싶어 다시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30분 정도 후에 소리가 울렸다. 역시 기분 탓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안도하며 창문으로 눈을 돌리자 그 여자가 있었다. 이곳은 3층이니까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날과 다름없는 텅 빈 눈으로 나를 보며 앞으로 3년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야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퇴직서를 내고 지금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집에 있다. 나는 그 여자가 말한 날이 오면 죽을지도 모른다. 주위에서 보면 뇌졸중, 어쩌면 자살로 처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나는 사실은 그 여자에게 살해당한 거라고. 그리고 내년이면 그 여자가 말한 3년 후이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